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평상시 세금계산서 많이 주고받으시죠?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에게 알쓸세무를 알려주실 양소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가 평상시 세금계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세금계산서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셨을 때 발행하셔야 되는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택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는 계산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세금계산서 양식인데요. 이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상단 보시면 공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등록번호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호, 성명, 주소와 업태 종목 등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반대로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쓰는 칸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왼쪽에 작성 연월일이라는 칸이 있죠. 그래서 날짜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쓰시는 칸이고요.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신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쓰셔야 되는 점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세액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 품목이나 규격, 수량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쓸 수 있는 칸이 있고, 가장 밑에 하단 보시면 합계 금액,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과 현금이 얼마고 또는 어음이 얼마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결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쓸 수가 있는 칸이고요. 만약에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외상 미수금이라는 칸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금액을 영수함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라는 영수증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청구함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실수로 잘못 기재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쓸 수 있는 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가지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세금계산서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네 가지를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그 명칭,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반대로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간편하게 전자계산서로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할 수 있을까요? 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발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로 발급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이로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는 전자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고요. 그 이하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이나 전자를 선택하셔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전송 기한은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셨을 때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도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달라질까요?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게 되고요.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공인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뱅킹할 때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시면 이 메인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양식 자체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수기계산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참고하실 게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을 쓰는 칸이 있는데 이 이메일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아차하는 순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또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알쓸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